저희가 코베리언스 배웠죠. 그리고 Z-스코어나 스탠더다이즈드 스코어도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 비디오 시리즈 앞에서 이미 Z-스코어도 설명했고, 그리고 코베리언스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화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입니다. 되게 익사이팅합니다. 네, 코릴레이션에 대한 비유를 들기 위해서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냥 비유라기보다는 코릴레이션 어떤 비유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뭐 코베리언스를 아시고 스탠더다이즈드 스코어를 아시면 저희가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과거의 나우리지로 해낼 수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컨셉이에요. 코릴레이션을 이퀘이션을 외울 필요가 없으신 거죠. 자, 뭐 비유 먼저 시작을 하죠. 네. 코릴레이션은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은 standardized than covariance다.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standardized가 뭐지 하면 그 위에 있는 비디오에 있는 standardized score, Z-score 비디오를 좀 참고를 해주세요. standardizing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 컨셉을 알아야지 이게 도움이 되고요. standardizing을 하게 되면 평균이 0고 또 variance가 혹은 standard deviation이 1이 되어버리잖아요. Z-score의 평균은 0고 특히 Z-score의 어떤 x라 하더라도 Z of x의 standard deviation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량량을 통일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유닛을 이제 yardstick을 1이 뭐지?를 standard deviation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죠. 네. 그리고 covariance는 이미 또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혹시 covariance 컨셉이 이 설명을 이해를 조금 하시려면 covariance에 대한 컨셉이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Four Kingdoms war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국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한 비디오가 위에 있어요. 제가 다운 디스크립션에도 그 비디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결국에는 correlation이 이퀘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컨셉추얼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왜 correlation을 figuring out 하게 됐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covariance는 positive면 positive relationship, upward relationship이고 negative value면 downward relationship이고 그 두 개의 variable이 linear relationship을 가지는데 positive 숫자면 올라가고 negative 숫자면 떨어지는, x가 증가할 때 y가 떨어지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돼요. 근데 이 covariance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나쁜 성질 중에 하나가 metric variant property라고 합니다. metric variant property. 결국에는 이게 1이라는 걸 뭘로 정하는가에 따라서 metric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covariance value가 틀려지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height와 weight에 대한 상관관계를 구한다고 봐요. 근데 하이트를 메저할 때 센티미터로 하냐, 인치로 하냐, 피트로 하냐에 따라서 코베리언스 밸류가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밸류 자체를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는 좋은데 이게 아주 스트롱한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이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냐 인터프리테이션 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it depends on metric,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metric variant property라고 해서 사실은 좋지 않는 프로퍼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피어슨 선생님하고 그리고 갈튼 선생님, 피어슨 선생님의 지도교수 갈튼 선생님이 두 사람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코베리언스를 만들어 놓고 이게 별로 안 좋다.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직관적으로 와닿지만 저는 또 사국지로 설명을 했죠. 네, 직관적으로 잘 와닿는데 이 프로퍼티 왜냐면
사이즈를 어떻게, 크기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자꾸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튼 선생님이, by the way, 이거는 야사인데, 그게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른 이유가 피어슨 선생님이 퍼블리시를 해서 그렇지만 갈튼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갈튼 선생님이 고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퍼블리시를 피어슨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퍼블리시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 이런 뭐 비유가 주위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이런 비유를 잘 정리해서 퍼블리시 하지 않겠니? 뭐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퍼블리시니까요. 뭐 책으로 퍼블리케이션이 나온 건 아닌데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퍼블리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Publish or perish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뭐 퍼블리케이션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있으면 꼭 퍼블리시 하시고요. 그 갈튼 선생님 만드셨을 때 유닛을 어떻게 하면요 유닛 디펜던시를 어떻게 없앨까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코베리언스의 유닛 디펜던시를 어떻게 없앨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자 저희가 스탠더다이즈드 스코어 배웠죠. 그죠? 스탠더다이즈드 스코어는 유닛을 통일시키는 거잖아요. 그 크기를 1이라는 것을 어떤 그 집단의 숫자 셋업 넘버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1이다 이렇게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Z-스코어가 사실은 유닛을 없애는 유닛의 의미를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으로 바꿔버리는 1이라는 숫자를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으로 바꿔주는 그 과정을 Z-스코어가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자, X가 있어요. 그리고 Y도 있어요. 저희가 알고 싶은 X 디비에이션 구하고 Y 디비에이션 구하고 그러면 이제 두 개 컬럼이 생긴 걸 다시 프로덕트를 해줘서 그리고 그것의 평균 그 fifth column product of two deviation score의 평균이 코베리언스다. 여기까지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사국지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 배웠는데 자 이제 X와 Y가 있는데 X와 Y의 평균과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구한 다음에 Z of X, Z of Y를 구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X가 있으면 모든 X 숫자에 따라서 스탠더다이즈 스코어 컬럼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저희 배웠잖아요. Z-스코어. Y도 있으면 Y의 Z of Y 숫자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Z of X, Z of Y 두 개의 컬럼이 생기는데 요 두 개의 숫자의 코베리언스를 구한 거예요. 먼저 Z-스코어로 만들고 Z-스코어로 만들면 스탠더다이즈를 시키고 스탠더다이징을 시킨다는 얘기는 유닛을 없애버리는 유닛의 의미를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크기로 바꿔져 버리는 게 되니까 Z of X, Z of Y를 구한 다음에 두 개의 컬럼의 Z of X와 Z of Y의 코베리언스를 구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correlation은 covariance between Z of X and Z of Y인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covariance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Z of X, Z of Y, standardized score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제 correlation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쵸? covariance를 standardized 했구나. 혹은 standardized 된 score의 covariance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standardized 된 두 개의 standardized 된 score의 covariance가 결국에는 covariance를 먼저 구하고 나서 standard deviation of x와 y로 나눠주면 돼요. 다시 한번 더 하면 covariance between x and y가 분모고요. numerator에 있고요. 분자죠. 네, 분자 분모 계속 헷갈리네. 네, 분자에 있고 분모를 standard deviation of x times standard deviation of y를 해주면 그 곱한 두 개의 standard deviation으로 곱한 것으로 나누어주면 그게 결국에는 covariance correlation index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외우기 좋고 두 개의 이퀘이션이에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covariance between z of x, z of y 그것도 맞는 이퀘이션이고요. covariance between x and y divide by standard deviation of x times standard deviation of y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숫자로 나눠주는 것도 correlation이 됩니다. 두 개가 equivalent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standardized를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preserve를 합니다. 플러스면 양의 상관관계, 네거티브면 마이너스면 음의 상관관계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correlation value가 covariance value는 뭐 아주 큰 숫자도 될 수 있고 아주 작은 숫자도 될 수 있고 negatively 아주 작은 숫자도 될 수 있는데 correlation value는 이제 normalizing 그런 용어도 쓰는데 negative 1 to positive 1으로 bounded 되기 시작해요. covariance correlation은 가장 큰 게 positive 1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perfect linear relationship이 되는 거죠. 그런데 positive linear relationship이 되는 거고요. negative 1 이때도 linear relationship이긴 해요. 근데 perfectly negatively related to each other 그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straight line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기울기가 negative인 거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orrelation 배울 때 막 이퀘이션이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데요. 사실 correlation 너무너무 많이 쓰는 value예요. 이 컨셉을 단순히 그런데 어뷰즈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그 인덱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고 쓰나? 제가 상당히 두려울 때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쓰시기는 쓰시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쓰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비유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